물질의 특성 중 첫 번째 밀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밀도. 밀도란 밀한 정도. 밀하다라는 건 얼마큼 촘촘하게 있느냐? 퍼져 있느냐. 우리 인구 밀도란 말 들어보셨죠? 인구 밀도와 비슷한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얼마큼 애들이, 입자들이 가까이 있느냐, 아니면 멀리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통 안에 입자가 이렇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빽빽하게 차 있어. 똑같은 통 안에 입자가 이렇게 돼 있어. 빽빽하진 않지만 하여튼 자, 통이 똑같아. 얘랑 얘랑 통이. 그러면 누가 더 무게를 쟀을 때 무거울까? 얘가 더 무겁겠지. A와 B를 봤을 때 A가 더 무겁다고. 왜냐하면 둘의 부피는 어때? 같아. 부피는 A나 B나 똑같아. 그런데 질량이 누가 더 클까? 질량이 A가 더 크겠지. 그러면 이렇게 같은 부피일 때 질량이 큰 이런 경우를 바로 밀도가 크다라고 하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밀하다 그러는 거지. 밀하다. 촘촘하다. 입자가 촘촘하거나 더 많이 들어있다. 무겁다 이 뜻이야. 그래서 밀도는 밀한 정도, 다시 말해서 무겁거나 또는 가볍거나 이런 정도를 나타내는 걸 밀도라 그래.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돼?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기준을 뭘로 두는 거야? 부피로 두는 거지. 일정한 부피에 몇 개 들어갔어? 많이 들어갔어? 적게 들어갔어. 그래서 밀도는 어떻게 계산하냐? 일정한 부피당 입자가 많이 들어갔냐? 아니면 무거운 게 들어갔냐? 아니면 적은 게 들어갔냐? 가벼운 게 들어갔냐? 그래서 부피분의 질량으로 개념을 잡아요. 그래서 밀도 어떻게 계산한다고? 부피분의 질량으로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하면 우리가 단위를 알아야 되니까 단위는 어떻게 되냐면 자, 질량의 단위 뭐가 있어? 우리 배운 거? 킬로그램도 있고 그램도 있고 미리그램도 있었지. 부피의 단위 뭐가 있어? 미리리터도 있고 세제곱 센티미터도 있고 세제곱 미터도 있고 그치? 리터도 있었다. 리터. 그럼 얘하고 얘를 다 뭐 하면 돼? 짝지면 그걸 다 밀도로 쓸 수 있어. 밀도의 단위로. 그래서 킬로그램 퍼 리터, 킬로그램 퍼 리터 또는 그램 퍼 미리리터, 그램 퍼 미리리터 또는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세제곱 센티미터. 이거 다 쓸 수 있어. 미리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써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건 요거를 제일 많이 써요. 특히 교과서에서는 요거나 요거를 더 많이 쓸 거예요. 미리리터랑 세제곱 센티미터는 사실 같은 단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램 퍼 미리리터와 요거 퍼라고 읽어요. 그램 퍼 미리리터와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는 사실 같은 단위예요. 요걸 써도 요거랑 같은 단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밀도는 물질마다 어떠냐? 밀도는 다르겠죠. 어떤 애는 더 무겁고 어떤 애는 더 가볍고. 예를 들어서 똑같이 잘라서 이렇게 자른 스티로폼이 있고 똑같이 자른 똑같은 부피로 자른 철조각이 있어요. 누가 더 무거울까? 얘가 더 무겁겠지. 그치? 입자도 훨씬 더 무겁고 입자도 훨씬 더 밀하게 있을 수 있어요. 얘가 밀도가 커요. 그래서 물질마다 달라요. 물질마다 다르다는 뜻은 무슨 뜻이었어? 우리 이걸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지. 다시 말해서 물질의 무엇이 될 수 있다? 특성이 될 수 있다.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어. 그래서 밀도라고 하는 건 물질의 특성이다. 물질마다 다르다. 그래서 어떤 애를 물에다 넣었을 때 뜨는 애가 있고 가라는 애가 있어. 많이 봤을 거야. 예를 들어서 물에다가 얘는 물이야. 물에다가 얼음을 넣었어. 그럼 얼음은 위에 동동동동 떠. 물에다가 돌멩이를 넣었어. 그때 돌멩이 가라앉아. 이건 왜 그럴까? 누구는 뜨고 누구는 가라앉을까? 얘는 물보다 밀도가 어떻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작다. 얘는 물보다 밀도가 어떻다? 크다라는 거지. 밀도가. 그치? 그래서 물과 식용유도 똑같아. 물과 식용유를 통 안에 넣어줘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물이 아래로 가고 위에 식용유가 뜨게 돼 있어. 이거는 왜 그래? 얘네들의 물론 섞이지 않는 성질도 있지만 그것도 있고 또 얘네들의 뭐가 차이? 밀도 차이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아무리 흔들어도 식용유가 밑으로 내려가는 일은
없어요. 잠깐 동안 있더라도 나중에는 또 이렇게 층을 이루면서 분리되죠. 물은 무조건 아래에 있는 애가 밀도가 어떤 애? 큰 애. 위에 있는 애가 밀도가 어떤 애? 작은 애다라고 생각돼요. 자, 물의 밀도는 1 정도거든요. 1g per 세제곱 센티미터. 그러면 식용유의 밀도는 얼마란 얘기야? 1보다는 작다는 얘기겠지? 자, 여기다 내가 예를 들어서 에탄올이나 메탄올 같은 알코올을 넣었어. 그럼 알코올은 자연적으로 위로 더 떠. 왜? 알코올은 식용유보다도 밀도가 더 작아. 그래서 위로 뜨게 돼 있어. 그래서 액체가 이렇게 층층층 쌓이는 이유는 다 누구 때문이다? 밀도 차이 때문이다. 밀도. 물과 알코올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과 알코올 넣어도 똑같아요. 밑에는 물, 위에는 알코올이 층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한참 지나면 얘네들은 섞여요. 왜 섞일까? 이건 여기랑 관계는 없지만 물과 알코올은 같은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둘이 좋아해. 그래서 한참 지나면 얘네들이 섞이겠지만 맨 처음에 두 개를 넣었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층 분리를 볼 수 있다라는 거. 이해되셨죠? 자, 이런 물질의 밀도는 고체, 액체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고 기체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 우리 헬륨 풍선. 헬륨 풍선 놀아봐서 알죠? 얘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 위로 올라가죠. 왜냐하면 공기보다 밀도가 어떻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내가 입으로 후후 불었어. 입으로 후후 불었다는 얘기는 이산화탄소도 들어갈 수 있고 질소도 들어갈 수 있고 산소도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우리 입안에 있는 공기가 들어가니까 물론 이산화탄소가 많긴 하겠지만 얘를 냅두면 어떻게 될까요? 뜹니까? 아니요, 가라앉아요. 왜냐하면 공기보다 밀도가 어떠니까? 크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뜨고 가라앉는 거 다 밀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런 기체의 예를 하나만 더 넣으면 LNG가 있고 LPG라는 게 있어요. LNG는 천연가스. 그래서 우리 집으로 지금 들어오는 도시가스. LPG는 회색통으로 이렇게 파는 거 있죠. 이렇게 회색통으로 해서 이렇게 팔아요. 옛날에 우리 집도 다 요건 거였는데 하여튼 이렇게 회색통으로 해서 LPG 가스 이렇게 판다고. 얘는 보통 석유가스라고 하는데 얘랑 입자를 비교하면 LPG가 입자가 더 커요. 얘가 훨씬 더 입자가 많이 들어있어요. 다시 말해서 밀도가 어떻다는 얘기야? 크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집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천연 도시가스를 써 라고 하면 LNG는 공기보다 가벼워서 위쪽으로 LNG가 뜹니다. 그러면 LNG 가스 누출 경보기는 어디에다 설치해야겠어? 위에다 설치해야겠지. 경보기를. 그래야지 경보 울리면 위 울리면 어떻게 돼? 창문 열어서 빼는 수밖에 없지. 만약 밑에서 설치하면 어떻게 돼? 경보기. 이 방을 다 채우고 나는 죽고 우리 가족 다 죽고 그리고 나서 경보가 울리게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LNG 경보기는 위에다 설치해요. 같은 원리로 LPG를 써.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식당 옆에 붙어있는 방이야. 그래서 우리 LPG를 씁니다 라고 하면 LPG 경보기는 어디다 쓰냐면 어디다 설치하냐면 밑에다 설치해. 왜냐하면 공기보다 얘는 밀도가 크거든요. 누출되면 어떻게? 아래부터 쌓여. 아래부터 쌓이니까 어떻게? 여기서 경비가 삥삥삥삥 울리면 창문을 열거나 방문을 열어서 가스를 내보내면 돼요. 그래서 각각 경보기의 위치도 LNG와 LPG 무엇을 썼냐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물질의 무슨 성질을 알고 밀도의 성질, 가벼운지 무거운지 이 성질을 알고 설치한다라는 거야. 이해되셨죠? A의 질량을 쟀더니 11g이었어. 예를 들어서 자, 그 다음 부피를 쟀더니 1.4ml였어. 자, B를 한번 또 쟀어. 똑같이 질량은 저울에다 재면 되겠죠. 질량을 쟀더니 23.6g이야. 질량이 똑같이 부피를 쟀더니 부피는 3.0ml야. 자, 이제 C를 재보자. C의 질량을 쟀더니 4.0g이야. 난 부피를 쟀더니 1.5ml야. 자, A의 먼저 밀도부터 재볼까요? 밀도 A는 뭐분의 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다 그랬어. 이게 헷갈리면 부피분의 질량, 이걸 자꾸 헷갈려서 질량분의 부피하는 애들이 있거든? 헷갈리지 마세요. 부피분의 질량, 다시 말해서 즙으로 외우셔야 돼요. 밀도는 즙이야. 부피분의 질량 1.4분의 11 그냥 그대로 넣어보시면 돼요. 1.4분의 11 계산을 하면 약 7.9겠죠.
단위는 그램 퍼 밀리리터일 거예요. 그램 쓰고 밀리리터 썼으니까. 자, 똑같이 B의 밀도를 재봅시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집이라 그랬지? 부피 3.0분의 5 안 보이네. 23.6이야. 이거 계산하면 약 7.9. 어이구. 7.9 그램 퍼 밀리리터가 돼. 자, 세 번째 C의 밀도도 재보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칩이야. 그래서 부피 1.5분의 4.0, 1.5분의 4.0 해버리면 되죠. 계산할 때 약 2.7 그램 퍼 밀리리터 들어가. 오, A의 밀도는 7.9, B의 밀도 7.9. 오, 얘랑 무슨 물질? 각각의 질량과 부피는 달랐어도 밀도가 같네. 다시 말해서 얘는 같은 물질. C는 얘랑 달랐어. 다시 말해서 C는 얘랑 A와 B와는 다른 물질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각각의 물질들의 질량표와 비교해보면 요 7.9 정도 나오는 밀도는 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하고 B는 아마 철이었을 거야. 철 갖고 실험했나 보다. 그리고 2.7 정도 나오는 밀도가 2.7 정도 나오는 애는 네이버나 검색을 해보면 알루미늄이 나와요. 그러니까 C는 알루미늄 조각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물질을 구별할 때 쓸 수 있어요. 오케이.